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한국사 고대 국가 중에서 삼국 형성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고구려 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하면 주몽이 생각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몽!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에서 고구려를 건국했다. 고구려를 건국한 초대 국왕이 주몽이에요. 기역, 부역의 유임인 북쪽 부여 쪽에서 내려왔다. 압록강 유역 토착민과 함께 만든 민족이다. 니은 수도 천도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겼다. 주몽이. 두 번째 태조왕 2세기 초 중앙집권 국가 기틀을 마련했다. 왕권을 강화시켰다는 얘기죠. 기억이 왕권 강화 게르보 고시와 독점적 왕위를 세력했자 왕위 세습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시들로 인해서 고시들끼리 니은 영토 확장 활발 정복 활동했다. 옥저 동해를 정복했고 요동을 진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구려 삼국 형성 아주 간단하게 주몽과 태조왕까지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고국천왕, 밑천왕, 고국원왕, 소수리만 이렇게 나오죠. 야, 여기서도 역사적 고구려도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야, 이게 고국원왕 같은 경우는 배제의 근초공왕 때 침입으로 전사했죠. 대동강 밑천왕은 대동강 유역에서 확보했고 유동지역 세력 확보하고 고국천왕은 오부족 오부대를 개편해서 왕이 부자를 상수했고 소수리망 때 좀 약간 소수리망 때 좋아진 것 같아. 일령반포, 불교수요, 태학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여섯 번째인데 아직까지 제가 말한 광대통이라든가 장수왕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고구려의 어떤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오는 태생설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구려 하면 고주몽, 동명성이라고 딱 인식되죠. 그런데 탄생설화 조금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주몽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강을 다스리는 무리신 하백이 있었습니다. 그 하백의 딸은 셋이 있는데 너무너무 예뻤어요. 전부 다 이쁘면 뒤에 화자가 들어가죠. 유화, 허나, 유화 이렇게 화자가 들어갑니다. 유화, 큰딸 유화, 동생들과 데리고 더위를 피해서 아주 좋은 곳에 가서 놀고 있었죠. 놀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는데 그 누군가 나타나는 경우는 해모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삼국유사에 나온 겁니다. 해모수는 뭐랄까요? 이게 하백이 딸이 놀고 있는데 딱 나타났어요. 근데 그냥 눈빛도 안 맞췄죠. 눈빛도 안 맞췄는데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해모수가 유화를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꼬임을 했어요. 꼬임. 네? 해모수는 해의 태양이라고 뜻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천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손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해모수가 거짓말 시켜서 유화를 꼬십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하백 아버지 귀까지 들어가요. 들어가지고 이러한 소식을 들은 무리신 하백이 엄청나게 대응을 하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딸을 나무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하백이 크게 노해가지고 유화를 갖다가 내쫓습니다. 내쫓다 보니까 휴양을 보내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백이 딸 유화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부여까지 갔어요. 안주 저쪽에 있는 부여까지 가겠죠. 근데 어디 지나다가 금왕이 우연히 책임새를 보니까 좀 기죽같이 보였던 거죠. 금왕이 우연히 유화를 만납니다. 나들이 갔다가 유화를 만나고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긴 금왕이 유화를 데리고 궁궐로 데려왔죠. 근데 그녀를 향한 엄청난 아들들이 이제 하는 거 잘못하다가 금왕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이서 이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큰일이 생기겠다. 저 여자를 없애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또다시 이제 쫓겨나죠.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유아가 어디 좀 허름한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쫙 비쳐가지고 좀 불편한 거죠. 불편하다 보니까 유아가 햇빛을 피해서 일리 가면 햇빛이 쫓아오고 방향을 바뀌면 또 쫓아오고 계속 유아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치는 기이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마침내 유아가 잉태를 합니다. 그 유아가 나중에 쉽게 말씀해서 산모가 됐죠. 유아가 애를 낳는데 알을 낳게 돼요. 알을. 이 소식을 들은 금왕이 이거 좀 불길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가 한번 수습을 했죠. 그래가지고 유아로부터 알을 뺏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이 알을 먹지도 않고 밟지도 않고 오히려 소중히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얘를 알을 갖다가 또 딴 데다가 소와 말 있는 데다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소와 말도 어떻게 짓밟지도 않고 오히려 더 보호를 하는 거예요. 알을 피해 다녀. 자, 이번엔 안 되겠다. 이걸 갖다가 새와 막 독수리가 많은 데다 갖다 버렸어요. 그때 오히려 새들이 알을 품어줘. 그래서 더 화가 난 금화 왕은 아예 알을 내리쳐보기도 했지만 알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알을 금화 왕에게 금화 왕은 그 유아에게 알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 알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서 엄청난 울음소리를 내면서 사내 아이가 알을 깨고 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누굴까요? 우리가 말하는 주몽이죠. 그 알이 날 때부터 남달랐던 아이는 7살이 되을 때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기만 한 백발백중이라. 그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몽이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몽은 금화 왕의 아들 대소 왕자가 7명 있다. 3명이나 7명 있다겠죠? 아들보다 능력이 중출하고, 그죠? 좀 시기를 받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러다가 잘못되다가, 주몽이 금화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소가 주몽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눈치된 유아는 주몽에게 동부여를 떠나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 머금고 주몽은 새 친구와 함께 동부여를 떠나죠. 새 친구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추격자들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엄청난 강을 만나요. 그 앞길을 가로막은 강이 뒤에 대소왕자가 쫓아오고 어떻게 될까요? 이거 너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길을 딱 대보니까 저쪽 심리 쪽에서 지금 말소리가 탁탁탁탁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거 큰일 났어. 엄청나게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주문은 이렇게 해요. 방법이 있어. 결국에 소비씨, 나는 천재의 손자이며 강의 신의 외손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늘에 준 천재의 손자이며 어머니가 뱃속에 햇볕을 받고 자랐으니까 또 그 아버지가 하백이야. 강의 신 하백의 외손자이다 라고 소리를 질러서 그 얘기입니다. 나는 천재의 손자이며 강의 신 하백의 외손자이다 라고 소리를 들었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강에서 자라 물고기들이 물 위로 올라서 다리를 만들었죠. 다리를 만들고 주몽이 무사히 강을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걸 쫓아온 대소 왕자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리를 가리켜 어별성교라 부른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다리를 만들고 고기들과 자라가 모여서 다리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게 삼국유사에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 고려의 전설이죠. 이제 신화에 대해서는 주몽 신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서 드디어
주몽은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압록강에 와서 부역의 유이민 세 명의 친구와 세 명의 이민이죠. 유이민. 압록강의 기준에 있었던 유역 토착민들과 합쳐서 뭐를 만들어? 국가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고구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알람이 띵동 하고 뜹니다.